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하면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곳이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면 수업 위주인 본과 3학년과 4학년의 실습 수업은 여전히 파행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법인과의 경쟁을 도입해 유통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15%까지 확대해 독과점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가 10번째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강해집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내 금리 인하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바로 이 수익률이 10% 이상,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1000% 수익률을 향한 그 긴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전에 57%에서 49%로 낮아진 가운데 시장은 3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특징 종목을 좀 짚어보자면요. 테슬라가 오는 8월 초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4.9%가량 크게 반등했고요. 이 소식이 우리 2차 전지주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다가 개장 후 2시간이 지나자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3월 CPI 발표와 국내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경계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을지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코스피 시장 현재 0.27% 하락세 보여가면서 2,71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 하락을 방어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이상 내리면서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보여준 코스닥, 오늘 이어서 0.29%가량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8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개인이 계속해서 644억 원어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창구는 활짝 열어놨는데요.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에 본격적으로 시원한 홈런을 날려드릴 저희 정호의 템베거 김선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옆에도 김선희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내일 총선으로 인한 휴장을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또 내일은 비단 총선뿐만이 아니죠. 3월 CPI 발표에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좀 주요 매크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일정들이 좀 우리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근데 의사록이 이게 약간 좀 매파적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내일 또 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오늘 또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대거 또 팔고 있는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에 괜찮았거든요. 상승 출발을 예측했었고 좋은 그림을 좀 가는 듯 했는데 특히 뭐 오늘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주르륵
오전장에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은 자, 코스피도 보니까 역시나 네,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상승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다 좀 깨지는 모습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도 1.5% 정도 현재 하락 추세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좀 상승을 좀 주는 듯 했으나 네, 좀 내려와 주면서 네, 흘러내리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HLB 같은 경우가 초반에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을 주는 듯 했는데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자, 수급 사항도 체크해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살펴봤을 때 네, 기관들은 오늘 매수긴 한데 외인 약간의 매도. 근데 뭐 코스피 쪽은 그나마 조금은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주부터 계속 네,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좀 그런 포지션이 좀 보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총선 이후에 벌써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뭔가요? PF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서 좀 시끄러울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증권가 입장에서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월은 조금은 횡보하는 시장이나 약간의 약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야 될 종목은 가는 거고요. 사고 싶은 종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IT 관련주들은 그래도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지 않을까 싶은 게요.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고 종목별로 봤을 때도 제가 주목하는 거 삼성과 하이닉스 봤을 때 이거는 뭐 깨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추세에서 보더라도요. 그냥 약 조정의 흐름인 거지 이게 깨진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약간 눌림목에서의 반등 흐름들, 하이닉스 차트고요. 삼성 봤을 때 삼성이 오늘 1.4% 깨지니까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 걱정하시는 분들 생길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네,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은요. 잭슨 황, 엔비디아의 오너 잭슨 황이 테스트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테스트가 완료됐다. 네, 곧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를 쓸 겁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테스트 중이다. 우리도 기대가 크다. 그거 하나로 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하나로 갔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가 좀 내려오니까 이거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발 부탁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시고 버텨보세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죄송해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좋은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려오면 더 땡큐죠. 매수할 수 있겠구나. 비중을 더 못 실었다면은 매수할 수 있겠구나. 외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죠, 지금? 너무나 싼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요. 너무나 싼 종목으로. 너무나 가격 매력이 커요. PBR이 몇이래요? 네, PBR이 1.5래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제일 PBR이 낮은 반도체 업체가 뭔가? 인텔이에요. 인텔 같은 경우가 인텔이 2예요. 2. 인텔 2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9, 10 막 이래요. 매수 수준이에요. 엔비디아는. 네. 싼 거죠. 그렇죠? 인텔이 반도체 대장은 아니죠. 엔비디아랑 엮여봤을 때 인텔 쪽보다는 삼성 쪽이 낫단 말이죠. 하이닉스나. 얘는 몇 가지 가면 될까요? PBR. 못해도 2.5는 가야지. 아무리 못해도. 몇 퍼센트 올라야 돼요? 여러분? 한 60, 70 올라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삼성 지금 8만 원, 8만 3천 원 막 이러잖아요. 최소 50% 올라주면 12만 원대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삼성이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까지 보셔야 된다. 2분기 요 Q 2분기까지 실적 보시면 2분기 뭐예요? 3분기부터 뭐예요? 공매도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대안이 없어요. 삼성밖에. 외인 입장에서 그 많은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오늘 보면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려요.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추천드렸던 게 뭔가요? 자, 여러분.
JNI인가? I인가? JNTC. JNTC가 어제 제가 장전 종목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수익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14% 빠지거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글을 올려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리기판이 지난주부터 좀 가다가 바로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종목이 많아요. 뭐 더 가는 종목도 있어요. HB 같은 경우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같은 경우는 떨어지거든요. 이런 종목이 눈에 띈다고요.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과 엔비디아 이슈가 합쳐지면서 종목들이 추남매를 돌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올라가는 게 제가 그저께 지난주부터 어제도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KN솔이나 GST는 바닥을 또 치면서 또 반등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KN솔 찾아보세요. 자, 이슈 한번 돌았다가 다시 조정받지만 또 살아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GST도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 떨어졌다가 살짝 돌리는 듯한 모습. 오늘 좀 장이 좀 갈려다가 말아서 오늘 좀 약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 한 바퀴 돌면은 약간 좀 3D 쪽 쌓는 그 매물이 관련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조정받았었던 애들 중에 하나죠. 하나마이크론 가다가 조정받지만은 다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한미반도체 쪽도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 또 된다. 그래서 이게 돌고 지금은 유리기판이 너무 확실하게 붙어버리니까 가는 건데 JNTC가 어제였나요? 뉴스를 하나 냈어요. 뭐였냐면 유리기판 이게 회사가 뜨니까 좀 기사를 하나 내더라고요. 3년 안에는 이거를 양산하겠다. 갑자기 3년 얘기를 하고 있어. 기사 누가 썼어요? 3년 얘기를 하면 어떡해. 뜬금없이. 그럼 이걸 누가 들고 있어? 바로 팔아버리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유리기판도 가다가 다 떨어져요. 다른 것도 가격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올랐을 때는 따라가긴 되게 애매해요. 특히나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는 따라간 거지 그래서 잘 먹었는데 문제는 오늘은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종목도 이따 받을 거지만 아침에 진짜 반짝 움직였다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 장전 종목으로 5개 드렸거든요. 3개 움직였어요. 3개. 똑같이 움직였지만 어제보다 폭은 작았어요. 그렇지만은 나쁘진 않아서 이따 AS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특히나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개별주 움직임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선거 이후에 뉴욕 증시 이틀치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눈치 보기 시장이라서 다들 조심조심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내일 총선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PF 우려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를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보시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은 또 새롭게 떠오를지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 아침 저희 전문가님께서 5가지 종목 꼽아주시고 계시죠.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장정 관심주 꼽아주셨는데요. 아스트, 국영 GNM, 코리아 FT, 삼부토건, 대정화금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공개된 종목 중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슈팅이 나와줬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수요일이죠. 4월 3일 집어주신 이 레이저셀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0% 이상 슈팅 나와줬고요. 4월 4일 관심주였던 HB테크놀로지 오늘 시가 대비 14%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또 오늘 개장 전에 짚어주신 아스트 개장 직후에 자그마치 24% 가까이 급등 나와줬고요. 국영 GNM도 시가 대비 18% 이상 커다란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드린 종목 가운데 이제 3개는 가긴 했는데 이전 종목이랑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은 재미없는 장이에요. 아침에 움직였던 시간도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종목을 맨날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제 골라서 내보내 드리는데 쉽지 않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 우선은 차트 보시면 오늘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에 급등이 쫙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레저셀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아쉽긴 한데 이게 그 3D D램 이슈예요. 그러니까 D램을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는 만들 때는 이거를 뭐 HBM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통은 한 면으로 이렇게 기판에다가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리 기판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몇 겹씩 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율도 좋고요. 이래저래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그 면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칩 PCB 기판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잘 먹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추이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혹시나 레이저셀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유리기판 이슈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 종목군에는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테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잘 먹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또 오늘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 27%고 만약에 이제 제가 4월 4일 날 드렸는데 그날부터 가지고 계셨다면 좋긴 하겠지만은 4월 4일 이날입니다. 이날이 이제 15% 상승 출발해가지고 장중 고점 23%까지 갔던 날이고요. 그 다음 날 다시 또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도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 영향이 어쩔 수 없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의미가 있죠. 뭔가요? 이 전고점 자리를 어떻게 가볍게 뚫고 넘어가는 그림이 여기 자리죠. 나와줬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HB테크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그 애플이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유리기판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TGV 공정장비 국내 최초 양산 라인의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슈로 갔던 거고 추가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예측해 보자면은 현재 차트 살아 있어요. 완전 과거로 당겨 보자면 요 상황이거든요. 주목했던 게 여기 고점 자체를 어떻게 넘어가냐인데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고점 뚫는 거에 대한 걱정한 부담이 좀 사라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이적으로 보더라도 슈팅은 한 번 더 나온다면 다음 자리가 어디인가? 여기 자리로 보여요. 5,000원까지 얘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다시 보자면 생각보다 이렇게 밑으로 안 꺾여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HB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아직 살아있다. 안 죽었다. 그래서 역시나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오늘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별다른 재미는 없었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도 보자면 이제 아스트가 감사보고서 적정 이슈 때문에요. 아침에 조금 살짝 튀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수익은 났다가 좀 빠졌던 상황이고요. 짧게 먹으려 한번 도전해봤고 그다음에 국영 GNM 같은 경우도 잠깐 보자면요. 국영 GNM 이 태양광 패널 이슈, 중국 저가 태양광 패널 이슈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었던 건데요. 이게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밑꼬리를 달고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복시켰어? 오케이, 오늘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역시나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약 8% 정도의 그 상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짧게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 대정화금이에요. 아침에 드렸던 거예요. 올려드렸던 글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왜 드렸냐면은 원전 사태가 조금 시끄러워요. 우크라이나 쪽이. 그래서 요오드 대장주거든요. 요오드 아시죠? 원전 사고 나면은 꼭 필요한 요오드 대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하락도 그랬고 전체 차트의 추이를 보자면은 바닥을 상당히 다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지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눈에 정확하죠? 라인 보이시죠?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거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보고 한번 담아봤는데 아직 움직임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갈 수도 있고 오후장이나 내일, 다음 주나 이번 주 갈 수도 있지만 한번 관심은 가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담아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현 전문가의 관심주는 저희가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총선 이후로 새롭게 짜여질 국내 시장 그 판도를 이끌어갈 새로운 유망주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10,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에 한해서 특징주를 꼽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AS 봐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빠지니까 봐드려야겠죠.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현대나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 봐드릴 겁니다. 왜? 매번 같은 분이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봐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근데 오늘 또 빠지니까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삼성이 오늘 현재 1.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총선 끝나면 시장이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그죠? 그리고 조정일 수 있는데 어떡하지? 예. 그리고 팔고 나면 다시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비싸 보이거든, 사람 눈에.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고 홀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면 똑같은 얘기 또 드리지만 원체 중요하기도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분기 실적은 우리가 좀 봤어요. 그렇죠? 이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 테스트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잭슨왕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빠밤 해서 팍 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2분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치예요. 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왜 삼성전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7월 8일, 9일 이때 좀 한 달 말씀드렸죠. 얼추 그때 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뭘 봐요? 테스트가 잘 끝난 날을 볼 겁니다. 그렇죠? 잘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4월, 5월, 6월 안에 뭐가 되겠죠. 테스트를 그리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엔비디아도 빨리빨리 해야 돼. 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삼성전자의 현재 PBR 가치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배입니다.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TSMC랑도 시총 차이가 무지막지하고요. 예, 참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전후로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때까지는 갈 건데 여기가 이제 4월, 5월, 6월 요 사이가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7월이란 말이에요. 7월 초잖아요. 뭐예요? 우리 공매도가 된다 말씀드렸죠. 국가적으로 공매도가 됩니다. 이제는 막아놨던 게 풀리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갭이 뜹니다. 8월 달쯤 되면은 무슨 갭이 떠요? 무슨 갭이 됩니까? 예. 이게 금리 인하를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몰라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공매도도 되는데 금리 인하도 안 된대. 인하가 뒤로 밀려요. 올해는 할 거예요. 근데 뒤로 밀렸어 쫙. 근데 이제 오늘 의사락 공개가 될 건데 내일인가요? 지난번에 FOMC에서 약간 분위기가 어땠어요? 파월도 어땠어요? 매파적이었죠. 약간. 근데 일전에는 안 먹히던 이 매파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먹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효과 자체가 굉장히 조금 셀 거예요. 그래서 4월달 시장은 총선 끝나고 약간 조정을 좀 받겠지만 5월, 6월은 굉장히 좀 시장이 잘 갈 거고 다시 뭐예요? 7월 되면 공매도 이슈 때문에 시장이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6월까지 해서 삼성이 실적 기대감과 이 엔비디아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8.4, 8.5잖아요, 지금. 이게 10.0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게 한 5월, 6월쯤에는 나올 겁니다. 빠르면 4월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2분기 안으로 이 테스트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보셔야 될 게 1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900% 이상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반도체 쪽에 2분기 또 어떨까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럼 그 기대감으로 이것도 붙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1분기 실적이 어때요? 꽝이에요. 언제 발표해야 실적을? 엔솔 어땠어요? 어닝 쇼크. 에코프로 애들 코스닥 다음 달 실적 발표하죠. 주장창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2차 전지주도 봤을 때 2분기 지나야 되고 2분기 실적도 확인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2분기 언제 실적 나옵니까? 7월, 8월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에코프로 PER이 얼마야? 오마이갓이잖아요. 네. 대안은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로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주셔야 돼요. 살 게 없어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삼성 빼고 살 게 없어요. 하이닉스 빼고 살 게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가격 메리트가 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삼성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수급 잠깐 볼까요?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잘 아시죠? 자, 근데 최근 보시면 걱정이 좀 되실까요? 오늘 외인이 매도가 나가니까 팔아야 되나 싶지만 이 많은 물량 외인이 들고 있는데 언제 던질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금 던져요. 그냥 잠깐 팔 수도 있는 거지, 일부 외인들은. 외인들도 팔아요. 이건 순매수 상황이고요. 매도로 열면 이래요. 팔아요, 많이들. 안 파는 데는 없어요. 매수로 열면 이렇고요. 순매수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매도하는 기간도 많아요, 외인들도. 장 끝나고 보면은 그냥 눈에 들어온다고요. 장중에 이제 섞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약 조정이구나.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수하기 좋아지는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4월, 5월, 6월은요. 갈 수밖에 없어요. 7월부터 조심해야죠, 삼성은. 그렇죠?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자, 며칠 동안 잘 가다가 오늘 빠집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무너졌어요. 최근 며칠 동안의 이제 수급 상황도 현대차가 기관 외인들, 특히 외인들 수급이 잡아주는 모습 나오면서 튀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약간 좀 오늘 아침에 괜찮았는데 또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나 싶기도 하지만은 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대차 그룹에서의 밸류 프로그램은 아주 퍼펙트한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약간의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 오토이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700억 현금이 7천억이 넘게 있는데 기사 내용에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하게 될 때 현금이 많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다. 이 말은즉슨 조만간 할 거다. 현대차 그룹 전체로 이슈화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흐름이 여기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돌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박스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될 거예요. 이 자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부담은 없어요. 메리트가 충분하고요. 물론 두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땐 기아보다는 현대가 더 싸요. 예, 그건 있어요. 네. 가벼운 건 기아가 좀 가벼울지 모르지만 현대가 가격적인 매력도는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도 한데 우선은 뭐 딱히 현재로서는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 홀딩을 잘 하시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잘 하신 다음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오늘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 AS까지 확실하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상담창구는 아직까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받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가 저희 98,300원에 보유 비중이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에서 5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3년 전에 샀는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 필요할까요? 네, 3년 전에 사셨어요. 3년 전보다 지금 회사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그새 제가 닫아버렸네요. 여기 있다. 자, 보시면은 날짜상으로 봤을 때 보이실 것 같은데 3년 전이시니까 21년이나 22년도에 매출이 6조, 7조 하다가 지금은 이제 8조 5천억. 이익은 얼마예요? 700억, 1000억, 2000억, 2000억, 2100, 2200억까지. 올해는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예요. 우선은 실적 흐름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네, 차트가 이제 꺾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1년도 때 매수를 하신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높았었다. 그죠? 이렇게 싼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바닥자리 확인되면서 살짝 돌리는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와요. 자, 현대위아가 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몇 가지 보자고요. 현대차 그룹에서의 핵심으로 봤을 때 우선은 현대가 주가가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가요.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 뭐 가요? 기아도 같이 가겠죠. 두 개가 기아랑 같이 갈 거예요. 그 다음 뭐 가야 돼요? 현대, 모비스 가야 돼요. 그 다음 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현대, 제철이나 현대, 위아로 가야 돼요. 이거 가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보면은 차트 추세에서 봤을 때 현대 위아 자리가 거의 이제 바닥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 일봉으로 답 안 나오니까. 현재 비중이 30%신데 제가 이제 이 가격대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시란 말이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오늘가 여기고 나는 좀 현대 위아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더 낮추셔야 돼요. 30% 그대로 사신 만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치를 다시 또 더 사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 제가 라인 그어드렸죠. 단가는 8만 원 아래로 떨어지시게 돼요. 그렇죠? 네, 당연한 이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여유가 안 돼. 나는 그냥 기다려 볼래라 생각하신다면은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는 거, 모비스 올라가는 거 보시고 그냥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제철 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가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위아라는 종목도 나름 이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은 주목을 받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외인이랑 기관이 매수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안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대랑 기아가 요 모양 상황이니까. 최근에 아직 덜 갔단 말이에요.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짧게 본다, 좀 더 빨리 나온다 싶으시면 그냥 물 타시면 되고요. 그냥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갑니다. 매수가 10만 원 넘어갈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뭐 8만 원대 이상 돌파는 저는 올 한 3분기 정도 보고요. 3분기나 늦으면 4분기. 그리고 10만 원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걱정하시는 건 저도 아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회복의 기회가 올 거예요. 올 거니까 나는 빨리 정리할게. 그러면 단가 낮추세요. 아니시라면 홀딩하시고 1년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너무 긴 호흡인가요? 안 그러면 물 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잘 홀딩하시고 말씀드린 내용 대응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4,700원에 21%예요. 네, 26만 4,700원에 21%. 지금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고요. 26만 4,700원, 21%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시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전문가님한테 한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다름이 아니고 이거를 현대모비스를 더 매수를 할지 네. 현대제철을 더 추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현대차를 새로 사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그러면 지금 현대제철이랑 현대모비스는 들고 계시고 현대차는 팔았고. 팔았는데 예. 이거를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그 언제 파셨어요? 얼마에? 그냥 본전에 팔았어요. 요 근래 파셨어요? 네, 막 현대차가 올라올 때. 가격적으로는 수익 보고 파신 거죠? 아니요, 20만 6천 원인가 그렇게 팔았어요. 20만 6천 원에 파셨다고요? 예, 현대차를. 왜 올라갔는데 파셨대? 너무 오랫동안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홀딩하라고 하고 나고 파신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전문가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 이제 제 스타일을 이제 파악하셨네요. 네. 김선준이라는 이제 사용법을 이제 익히셨어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해결을 해봅시다. 네. 현대모비스랑 제철이랑 들고 계시는데, 근데 현대제철은 단가가 얼마실까요? 그것도 지금 마이너스 한 30 몇 프로가 돼요. 비중이 좀 현대제철이 4만 원대? 54,200원이에요. 54,200원이세요? 예. 이게 중요하네요. 자, 잠깐만, 모비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현대제철이 5만 원대시고, 아이고야, 모비스가. 자, 우선은, 네. 시청자님, 네. 제철은 네. 비중이 몇 %세요, 약? 요거 7%인데, 그때 전문가님이 조금 추가하라고 그래서, 네. 단가는 조금 낮춰졌을 거예요. 예. 7%. 7%에 조금 추가해서, 지금 볼 수는 없는데, 7%에서 조금 추가돼서 한 10% 정도 될 거예요. 네. 자금 여유가 혹시 좀 있으세요? 현금 여유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현대차 대응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제철을 우선 조금 살려볼게요. 네. 우선 움직임 자체는 현대가 먼저 가고 기아랑 현대가 가고 모비스가 따라가고 그다음 제철이랑 위아가 움직이는 이 순이에요. 네. 근데 차트 바닥은 제철이 확실한 바닥으로 눈에 들어와요.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철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물타기의 최적의 자리예요. 네.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네. 한 제철 같은 경우 단가를 제가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4만 원대 근처나 아래로 맞추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 우선 근처나 아마 아래로. 매수하신 만큼 매수하셔야 그 이상 네. 하셔야 4만 원이 될까 말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우선 현대제철을 우선은 가능하게끔 설명드리면은 너무 많이 사는 건 좀 애매하니까 10%까지 사시면서 단가를 조금 낮춰보자고요. 우선은 첫 번째 네. 현금으로 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 10% 네. 채우시고 단가 조금 더 낮추세요. 자, 네. 그다음 현금 네. 확보하신 그대로 놔두시고 네. 현금 확보된 거는 현대차를 조정시마다 조금씩 사세요. 많이 사지 마세요. 네. 우선 5% 채우세요. 그리고 10% 채우시고 이런 식으로 가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모비스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그대로 보유하세요. 네. 그러다가 모비스가 이제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갈 거예요. 네. 몇 달 안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가요, 수익으로. 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현대차는 그대로 놔두고 현대제철을 다시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모비스 수익 본고로 현대제철로 물량 들어오면서 현대제철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네. 네.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 건데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말씀드린 거 최소한 3개월짜리 스케줄이거든요. 3개월짜리 스케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 네.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을 10%까지 우선 채우시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홀딩하고 그대로 놔두셨다가 현- 올라오면은 네. 상담 받으시거나 하셔서 정리하시고 현대제철로 이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사고 싶으시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5%, 5%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현대차는 목표 수익은 저 멀리 있는 전고점 28만 9천 원짜리 최고점이긴 한데 28만 원, 27만 5천 원, 28만 원짜리까지 가는지가 우선 1차 목표예요. 거기까지 보고 현대차는 대응하시고 네. 요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IT 쪽은 없으세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있어요. 삼성전자 있고 우선주 있고. 네. 오션이요? 우선주. 우선주. 네. 삼성이랑 우선주는 두 개 합쳐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건 안 나왔네. 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나요? 500주. 그 우선주가 500주? 네. 비율이 가장 많은 거예요? 비율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우선은 삼성 관련주 혹시 갖고 계시면 절대 팔지 마시고요. 네. 이거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고 하다가 안 되시면 다시 상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 쪽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근데 아침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도 전문가님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거를 들어가려도 매번 자꾸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아침 라이브 방송이요? 네네. 그거 무료 기간 끝나가지고 그래요. 그거 가입하는 거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그거는 승자님 그거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가 어려우니까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거예요. 방송국으로요? 네, 전화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AS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종목 무엇이 있을지까지 살펴보고 올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릴까요? 네, 상담은 다음에 AS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방산주차 가지고 계세요. 현대로템이랑 풍산 잘 가고 있으니까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장이 좀 이 상황이긴 한데 계속 끝까지 이룰 거예요.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로봇의 나름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지만 레인보우가 삼성에서 인수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중요한 거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로 이동형 양팔 로봇 개발했던 이슈가 있고 이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8월 8일이에요. 왜 88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겨냥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8일인데 8월 8일까지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게 삼성에서 전환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올라가면서 이름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한번 빵 뛰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시장 흐름을 보니까요. 요즘에는요. AI 트렌드도 좋지만 로봇도 같이 거기에 같이 껴서 가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그렇게 안 빠져요. 레인보우도 그렇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은 뭐 빠지긴 한다고 치지만 그렇게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두산 로봇보다는 레인보우가 차트적인 안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건데 이게 굉장히 매수하기 안정적인 자리예요. 추세 라인 보세요. 큰 추세의 틀에서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빠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1년을 버티고 만들어낸 자리거든요. 바닥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그림들이에요. 여기 뭐 횡보하다가 갈 수 있어요. 이번에 가면은 나름의 이게 박스 구간이라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 이거를 돌파하면서 이 고점 자리를 슈팅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무슨 이슈로 갈까요? 네, 삼성전자의 조기 인수 이슈로 해서 아마 이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8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전고점 자리가 24만 원이거든요. 23만 2천 원. 네. 자연스럽게 수익이 20% 이상 날 수 있는 저는 이게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텐베거 메이킹에 드리는 종목들은 짧게 보는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마시고 여유롭게 나는 주식 너무 어려우니까 어차피 8월 달 되면은 로봇 이슈 그 전부터 다시 불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는 날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천천히 모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은 꼭 필요할 겁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떨어질 때나 조심스럽게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요. 급할 거 없습니다. 매수 대응하시고 저는 2분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3분기까지 보시고 우선은 여기 저 고점 넘어가는 흐름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의 조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텐베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총선 후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홀딩 전략이 필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